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조대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블로그에 미리 써드렸지만 이 사조대림은 최근 들어서 이 김 수출, 블랙 반도체라고, 검은 반도체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김 수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번에 그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냉동김밥, 그 냉동김밥을 대량으로 수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조대림은 이 중간에 사조그룹에 인수가 돼서 이제 사조대림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으로 바뀐 건데요. 이게 한 2006년 됐으니까 벌써 한 10여 년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조대림은 매출액이 한 5천억 가까이 늘었죠. 거의 한 5천억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한 5천억대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 식품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크고, 대두 사업도 벌이고 있고, 수산 사업도 역시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사조그룹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사조대림은 이 김밥 수출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냉동김밥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H마트라는 한인마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유럽과 이런 시장에서도 이 냉동김밥을 대표해서 이제 다른 자신들의 그 수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조대림은 매출 외형이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식품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냉동김밥이 유튜브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비건이라고 해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냉동김밥이 비건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하면서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 김밥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한인마트에서 이 김밥을 한 줄에 그때 한 1불 해서 이제 파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아침에 이제 코리안 그로서리 들려가지고 이 냉동김밥, 그러니까 냉동은 아니죠, 그때는. 이 김밥을 싸가지고 도시락 대신에 사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외국 사람들이 그냥 일본 식품 중에 한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냥 스시라고 부르는 경우를 봤습니다. 참, 이게 스시가 아니라 김밥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 그 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 김밥을 그냥 스시라고 불렀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고쳐줄 방법도 없고, 그래 넌 너희들 불러라, 나는 나대로 김밥이라고 하면서 먹을 테니 하면서 했었는데, 이 김밥이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히트를 치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금 대림, 그러니까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매출 외형이 굉장히 크죠. 지금 전체적으로 식품 쪽에서 이제 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육가공까지도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 1분기에만 5,94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런 매출이 5,946억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441억, 당기순이익은 341억으로 이 굉장히 좀 수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유통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때 못 팔리면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있고 해서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2023년 1분기랑 올해 2024년 1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매출 외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주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전체 지분이 26.64%인데, 그러니까 58.58%가 보통주고 우선주는 26.64%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분이 굉장히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최대 지분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서 경영권은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실적이 많이 나오면 배당도 고배당으로 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 검은 반도체라는 이 김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조 대림은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재발견이 됐다라는 말들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에 냉동김밥을 수출하는데 총 36톤을 초도 물량으로 수출을 했고, 김밥 15만 5천 줄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매달 이제 7만 2천 줄씩 수출을 하기로 그 H마트랑 합의를 했고요. H마트는 그 미주 내 가장 큰 한인마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 주로 교포나 우리 유학생들 대상으로 처음에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미국 현지인들, 미국 사회인데 현지인들도 이 H마트에 와서 한국 음식들을 직접 사다가 먹고 또 식자재를 갖다가 한국 요리를 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밥뿐만 아니라 그 김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 식품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건강식품으로 지금 많이 드시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조대림의 주가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특히 이제 김 수출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또 냉동김밥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슬금슬금 머리를 쳐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5월달 지나서 수출 얘기가, 냉동김밥에 대한 수출 얘기가, H마트에 대한 수출 얘기,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아주 그냥 시세 분출 단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제 그 실적을 갖고 평가하면 적정주가 82,5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 버렸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나 실적이 동반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는 경우는 그 오버슈팅이 다음 분기의 실적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6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조대림의 주가를 더 밀어올리는 그 요인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일단은 뭐가 됐던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주가에 다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냉동김밥 수출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또 김 수출이라는 김 수출이 거의 1조 원을 1분기에 돌파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내에서는 이 사조대림의 그 실적이, 외형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또 실적이 동반되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뭐가 됐던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적정주가 82,500원 1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82,500원은 오버슈팅 단계에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돼 봐야 되는데요. 2분기 실적도 이 식품회사는 식품 생산량이 그 갑자기 그 수산물이 뭐 풍어를 이룬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쉽사리 이렇게 식량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어요. 공산품하고 달라서 생물이라는 게 그 숙성하는, 성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늘리기는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식품이 조리되고 또 식품이 이제 가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도 쉽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공산품 제조하는 공장하고 달라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특별한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만 거기서 그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햇삽 같은 것들,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조대림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람 불고 있는 그 김 수출에 대한, 또 냉동 김밥에 대한 그 북미 지역의 인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호전이 됐고 그 호전된 1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사조대림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지를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